살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최경식 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으로 근무하시다 7월 1일자로 부시장으로 부임하신 이성호 부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허인선 행복복지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루창 안전건설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한용재 보건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연주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기자과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먼저 시장님은 민선 8기 3주년 소회와 후반기 시정 운영 방향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기자님들 또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다들 바쁘시고 하실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자리에 참석해 주신 진심으로 먼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아침에 참 제가 7시 반부터 제가 이제 행사를 계속 해오고 있는데 아까 조금 전에 이제 우리 직원들하고 이제 3주년 기념식을 가졌으면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참 시간이 유서와 같지만 남원이 시가 갖고 있는 그 현재의 어려운 여건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이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끊임없이 지난 3년 동안 고심을 해왔고 또 어려운 환경이지만 또 끊임없이 도전을 해왔고 이런 모든 분들이 우리 일천어려교 공직자가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 시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들이 이제 가시화되고 있고 하나둘씩 나타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그 우리 남원시가 갖고 있는 열악한 여러 가지 환경 중에서도 재정 여건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상당히 많은 국가 공모 사업에 도전을 해왔고 도전한 그 결과치가 이제 성과를 주어졌습니다만 이제 앞으로 이제 해야 될 숙제가 크다. 이 공모 과제들을 어떻게 이제 디테일을 가지고 실천에 옮겨주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마음 한 뜻으로 또 최선을 다해봅시다 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앞으로 이제 남은 임기 1년 동안 더 최선을 다합시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 거기에 제가 탁상에 앉아서 그냥 그 펜대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장에서 직접 뛰고 발로 뛰고 모범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지금 사실 우리 남원이 가지고 있는 그 여건은 굉장히 어렵죠. 이제 이미 배포해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지역 소멸, 초고령화 시대이고 또 저출생으로 지금 시달리고 있으면서 지역 소멸가 위험 지구이기도 합니다. 이걸 어떻게 이제 극복해 나가느냐가 관건이었지만 그동안의 성과를 놓고 보면 가장 이제 보람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이제 폐교된 서남대학교를 전북대 남원 글로벌 캠퍼스로 이제 유치했다라는 점 이게 가장 크게 남는 것 같고 두 번째로 놓고 보면 이제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재정 역조가 어려운데 국가 공모 사업을 통해서 그 지금까지 3년 동안 한 6,500억 정도의 공모 사업 그 성과를 가졌다라는 것이 더 큰 성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우리 지역 내에 젊은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일탈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젊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정주 환경, 즉 좋은 일자리를 갖고 결혼해서 내 아이를 낳고 교육하고 교육하는 환경 그리고 의료 복지 환경을 만들어가는 과정일 텐데 눈에 보이지 않고 또 보면 큰 성과로 보이지 않습니다만 이런 일들이 지금 하나씩 채워나가고 있다는 점, 이 부분이 가장 큰 보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 기자님들께서 멀리 느끼실지도 모르겠지만 우리 23지역 읍면동에 있는 우리 동장님들, 면장님들이
그야말로 지금 일 소통 행정을 하시면서 시민들을 끊임없이 특히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끊임없이 환경을 살피고 여건을 살피면서 어떻게 이제 보완을 해나가는 것인지를 고심하고 열심히 뛰어주신 것 또한 상당히 보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남원에 그 39,300가구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23개 오면 동명인들이 일 소통 행정을 하시면서 지금 거의 4만 가구가 넘게 방문을 함으로써 시민 밀착형 복지 환경을 만들어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성과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기자님들께서도 우리 남원시에 끊임없는 관심과 또 애정을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7만 5천여 우리 시민과 함께 또 2,500여 공직자와 함께 또 우리 시의회와 함께 시 행정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 왔고 또 앞으로도 다해가 최선을 다할 거라는 그 약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소중한 시간 내주신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후보들이 민선 8기 3주년 기자회견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시정 운영 단행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면 먼저 손을 들어주시고 질문 시 소속과 이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중복 질문은 지양하시고 질문은 간략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의 최현 기자입니다. 3주년 된 건 고생 많이 하셨고요. 민선 8기 그 후반기 핵심 슬로건이나 전략이 있다면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약 중에 미이행되거나 지연된 사업이 어떤 게 있으면 그 이유와 대책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슬로건은 문화와 미래산업도시 남원을 이제 만들고 싶은 거고 전국에는 이제 문화를 가지고 또 미래산업을 가지고 이제 지역에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목표이면서 살고 싶고 찾고 싶고 머물고 싶은 그 남원을 만드는 게 제 슬로건이고 가치입니다. 그래서 살고 싶고 찾고 싶고 머물고 싶은 그 남원에 필요한 요소들을 채워 나가는 것이 지금 현재까지 일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사실 제가 이제 그 6대 분야의 41개 사업을 가지고 제가 시민들께 고향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26개의 과제는 지금 현재 종료가 되었고 15개 과제는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전체 지금 공약 이행률은 한 80%를 지금 이제 달성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올해까지는 올 연말까지는 85%로 그 목표를 세우고 있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획보이던 자료에 아시는 바와 같이 제가 우리 그 매니페스토 실천본부로부터 그 3년 동안 SA 등급을 받아서 나름 그 시민들께 약속드린 공약은 충실히 이행을 해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제가 이제 그 약속드리지 않았던 그런 사안들이 이슈들이 많이 발생을 한 내용들이 이제 국립기관 추가 유치입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고 언론에 이제 배포해드리지 않는 그런 사안들도 지금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 남원이 이런 지속성 있게 그 공모 사업이나 또는 국립기관 유치나 또 새로운 사업 분야에 끊임없이 도전한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살고 싶고 찾고 싶고 머물고 싶은 그런 남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순서로 가시면서 하시는 거 어떻습니까? 이렇게 가시면서 시간 갖고. 엔젤로 비전 정법 김남훈 기자입니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공약도 80% 이상 달성하신 것 같고 성과도 좀 많이 주신 것 같은데 일단 그 시장님 임기 중에 그 이렇게 지리산 산악철도라든가 노래의 문화날이라든가 의도치 않게 중단된 시도센터를 하려고 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런 좀 남원의 대형 사업들이었는데 그다음에 이제 시장님께서 거의 과정이나 앞으로 이게 대체할 만한 미래형 남원의 사업은 지금 어떤 걸 추진하시고 어느 정도 발사될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먼저 지리산 산하교육차는 요 얼마 전에 이제 우리 시의회에서도 이제 실형진문을 통해서 답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전희 시장님께서 거의 9년 가까이 지금 노력을 하셔서 이제 제가 취임하기 전에 이제 업무협약이 되어 있었고 사업 실행을 하는 과정 중에서 또 환경영향평가를 이제 그 중국 환경청에 제안을 했는데 2차례에 걸쳐서 거절이 됐고 내막은 사실 이제 철도기술연구원에서 이제 예상되어 있는 그 국비 확보를 가지고서는 이 사업 실행이 불가능하다고 2년 동안이나 이제 연기가 되면서 2년 반 가까이 연기가 되면서 이제 어려움이 있다라는 고충이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 철도기술연구원에서 그 MOU에 대한 그 사업협약 그 해지 통보를 저희한테 왔었고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이제 받아들인 바가 있었는데 아무튼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 그런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모노레일 사업은 제가 수차례 걸쳐서 이제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본질은 간단합니다. 이 모노레일 사업을 저희 남원시가 인수하기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공유재산법에 조건부 기부 체납을 해서는 안 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조건부 기부 체납을 시도했다라는 점, 그래서 계약상 또 법상 문제가 있었다라는 점, 그리고 시민들께서 의아해하시는 이 사업비의 과다 책정에 관한 문제, 그리고 또 수익형 문제, 또 그리고 모노레일 사업 수익성에 관한 문제 등이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으로 얽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저희가 이제 특정 감사를 통해서 얻은 결과치를 가지고 법적인 오류를 이제 해소해야만이 다른 문제를 차지해 놓고서라도 법적인 오류가 있었을 때는 저로서는 그 후회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인 오류를 해결을 한 과정이 지금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지금 현재 2심이 제 기억으로는 7월 17일 날 지금 현재 2심이 판결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과치에 따라서 아마 지금 그 결국은 이제 이 모든 사안들이 누구한테 과연 얼마만큼의 책임이 있느냐가 이제 중요해 될 것 같은데 일단 이번 판결을 보고 사업을 남원시가 이제 채무 부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채무 부담을 이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 행정에서 나오는 대로 지금 현재 그 준비를 해 놓고 있다라는 점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제에 판결 듣고 난 다음에 이거는 시민들께 사전에 고지를 하고 어떻게 모노레일 사업을 이끌어갈 것인지에 대한 설명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사실 저는 이제 남원의 문화예술 생태 자원에 대한 자산 가치는 무궁무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열차나 또는 모노레일 사업을 대체할 수 있는 문화예술, 공연예술을 가지고 시내 집중을 시내권에 지역 상권에 집중적으로 개발을 함으로 인해서 남원에 머물고 갈 수 있는 관광 자원들을 지속적으로 외연 확장을 할 수 있는 판단을 했고 그게 이제 한파구 지역의 이제 아트밸리 조성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지방 소멸 대응 기금 등을 기금 사업에다가 또 국비 확보 사업에다가 시비 매칭을 통해서 한파구를 좀 더 포괄적이고 남원에 오면 단순히 방할로만 있는 것이 아닌 또 미술관도 있고 전시관도 있고 또 아이들 놀이터도 있고 미디어 아트센터도 있고 하는 하나의 그 영역 안에다가 모든 문화예술, 공연예술을 집대성할 수 있는 역할을 만들고 있다는 점.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나머지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최대한 집중시켜서 서로 상호간에 시너지가 날 수 있는 역할을 만드는 것이 지금 현재 생각이고 두 번째로는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역사를 근간으로 한 스토리가 지금 다 있습니다. 사실 나머지 가지고 있는 이 문화 자원들이 예술적 자원들이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스토리텔링을 해서 이제 컨텐츠로 묶어서 테마를 나갈 것인가 이제 예를 들어서 현대문학의 우리 혼불문학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그 가치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혼불문학관 자체만 가지고서는 시너지가 나지 않는다고 판단이 돼서 혼불 인근에 있는 서도역까지 묶어서 지금 혼불 문화 산업 지구를 이제 지정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제 국악의 성지도 지금 현재 다시 그 범위 확장을 통해서 묶어가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반복적인 말씀입니다만 엮고 묶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제대로 이제 문화예술적 보장으로, 공연예술적 보장으로 발돋움할 수 있고, 특히 이제 저는 내국인을 상대로 하는 것보다는 내국인도 중요하고 우리 시민들도 중요하지만 글로벌 그 아트레디를 조성하는 것이 맞겠다. 그래서 글로벌화 할 수 있는 자원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야 된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안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다음 예, 문화매일 이남주 기자입니다. 예, 시장님 너무 경찰학교 관련해서 열심히 들어가고 계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가장 궁금한 것은 제2중앙경찰학교 현재 상황과 유치 전략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 먼저 이 자리를 빌어서 이제 제2중앙경찰학교를 한결같은 마음으로 유치에 대한 그야말로 염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우리 시민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고 공조를 해주시는 거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현재 시점은 경찰청에서 지금 BC 분석을 진행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아산하고 예산하고 우리 남원시가 요 얼마 전에도 이제 경찰 현직 근무자들인 직장협의회, 쉽게 말씀드리면 경찰 노조입니다. 직장협의회에서 제주부터 시작해서 연호남, 강원, 충북 지역에 있는 현직 경찰관들이 이제 현장에 오셔서 전적으로 남한에 유치해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해주셨고, 사실 지난주에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공공기관의 수도권 집중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면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광주에 오셔가지고 그에 저도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시라고 생각이 되고, 최선을 다해서 이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다만 이제 또 일부 이제 여담입니다만 시민들께서는 또 대통령 비서실장님이 충청권이기 때문에 우려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저는 기우라고 판단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정무적으로 판단한다고 치더라도 현 정부의 기조가 정무적인 판단에 의해서는 좌지우지 되지 않는다고 저는 믿고 있고, 또 BC 분석에 우리가 굉장히 유리한 곳이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BC 분석 결과에 따라서 최선을 다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정부적으로 우리가 특별히 밀릴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전북권에 있는 우리 국회의원님들이 다 함께하고 계시고, 또 영원함의 또 도민들, 또 영원함의 광역시도 시사님들이 또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네. 또 가능하면 모든 분들의 질문을 받기 위해서 답을 간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의공감 서상우 기자인데요. 아니 저기 이쪽에 돌아가시면서 하시게. 이쪽에 쭉 돌아가시면서 꼭 그래야 될수 있을까요? 뭐 편하시게 하시게.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성격이 급하시면. 일단 3년 동안 남원시를 맡아서 운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제가 2024년도 말에 확인해 본 결과 152개 공모 사업을 선정을 받으셔서 시행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대단히 죄송스러운 얘기인데 152개의 공모 사업을 한꺼번에 진행을 한다고 그러면 민원도 그렇고 사실 여건도 그렇게 만만치 않을 텐데 그런 것들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시장님께서 진행하시는 사업들이 일차적으로 시민들의 어떤 호응을 얻지 못하고 여론이나 아니면 주변 분들에 대해서 주변 분들이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썩 그렇게 체감적으로 녹아들지 못하고 있다. 남원시와 좀 괴리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지적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언급을 좀 한번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3년 동안 5회에 걸쳐서 인사를 하셨는데요. 3년 동안 최 시장님의 그 발목을 계속 잡고 있었던 인사 문제들 그런 것들이 참 안타깝기도 하고 물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인사라는 것이 시장의 고유 권한이긴 하지만 주변에서 너무 말씀들이 많아가지고 좀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도 기본적으로 큰 사업들에 대해서 실정들 그래서 남한시에 피해를 많이 입힌 사업들에 대한 담당자들이 모두 100% 진급을 하는 케이스들이 지금 있거든요. 제가 누구라고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100% 책임을 져야 될 분들이 국장을 다시고 자, 알겠습니다. 선택을 하시는 질문 대해서 예, 여기까지 받겠고요. 먼저 지금 2025년 상반기까지 지금 260개 사업 공모 사업입니다. 260개 공모 사업에 6,500억 정도의 예산 확보가 되어 있는데 그 6,500억 정도의 예산은 국비 뭐 50% 정도 될 것 같고 나머지 도비가 한 10%에서 15% 될 것 같고 나머지 이제 35%에서 40% 가까이 이제 시립의 지금 사업으로 가지고 왔던 거고 시민 체감형 사업에 대해서 언급을 주셨는데 시민의 호응 정도에 대해서는 아마 시민 밀착형 사업이 유관되게 또는 시민에게 드리고 있는 이 보조금 사업과 관련돼 가지고 긴축 예산을 하는 것 때문에 그런 반응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 사실 이제 국가가 이제 이런 공모 사업을 시도한다는 것 자체는 230개 되는 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각 부처에서 공모 사업을 합니다. 불필요한 사업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업들을 230군데가 경쟁을 해서 1, 2등을 해야만 이제 공모 사업이 선정이 되는 거고 그동안 그런 공모 사업을 도전을 안 했다는 역설적이게도 사실이 되는 건데 지금 우리 기자님께서 질문하셨던 것처럼 시민 밀착형이란 보조금을 드린다든지 그런 필요한 시민에게 지금 당장에 현금성으로 뭔가를 드리게 된다든지 그러면 이제 시민 밀착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시장은 지금도 중요하지만 5년, 10년, 30년 뒤도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민들 남원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떠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지금 남원에 절실히 필요한 것은 제가 모두 말씀을 드린 것은 대학이 필요합니다. 그 대학이 필요한데 그 대학을 유치하는 데까지 지금 저희가 지금 서남대 부실 매각이 2억 조 배액을 했거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190개가 넘는 이 사립대학 중에서 어제 저도 또 깜짝 놀랐습니다. 39개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그 지역에 이 사립대학 위주로 지민들이 문을 닫아가고 있고 대학이 없다는 얘기는 젊은 층들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젊은 층들이 없다는 얘기는 지역을 유치하기가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필요한 사업들이 시민에게 직접적으로 지금 현재 영향을 미치는 사실 아니거든요. 차제에 5년, 10년, 20년 뒤에 이 젊은 사람들이 남원에서 머물 수 있다는 그런 전제조건 하에서의 대학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한 지역에 가면 죄송한 얘기지만 한 마을에 가면 한 40분이 어르신이 계시고 이장님이 70살 드셨는데 400마지고 500마지 돈을 지어요. 농사를 지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고령화가 심각하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젊은 청년 농업인들을 유입하지 않으면 절대 그 지역은 농업이 앞으로 공존할 수 없다는 사실이 되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쓰레기 소각장 중심에서 농생명 산업지구 시장 받고 에코에는 이제 스마트홈 단지를 만들어서 젊은 청년 농들이 초기 투자 비용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임대농 또는 또 창업농들을 모집을 해서 거기서 임대하다가 지역 내에서 농업 정책을 할 수 있도록 젊은 청년 농업인들을 지속적으로 유입을 시켜줍니다. 그런 사업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민 밀착형 지금 당장에 필요한 현금성이라든지 보조금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아마 긴축 재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괴리가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들고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지금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도 더 중요하다. 그래서 교육복지 또 출산복지 또 의료복지를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나가겠다고 보고 있고 인사 문제를 언급을 하셨는데 인사는 간단합니다. 물론 시장의 고유 권한이기도 하지만 일하는 사람 중심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뭐 사업에 실패를 했던 직원이 진급을 했다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좀 동의하지 못하고 지금 현재 맡고 있는 직무를 얼마만큼 최선을 다해서 솔선수범해서 노력을 해주셨느냐. 진급의 중심은 일 중심입니다. 청탁 인사 절대 받지 않고 부정 청탁하지 않습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인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정말 인사의 가장 기본은 지금 적재적소에 해당되는 사람을 배치하는 게 최선의 방책이고 신상필벌 최고의 내용은 일 잘하는 사람은 상을 주고 부정필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언급되어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는 거고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인사 문제에 대해서도 다 상대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급하시는 분들은 비판을 받고 또 질투 대상이기도 하고 못하신 분들은 또 아쉬움이 많이 남지만 시민들을 위해서 시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공직자가 우선이 되고 있다는 점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기자님 질의 주시면 내일도 유재우 기자입니다. 시장님 네 너무 일이 많죠? 많죠? 고생하십니다. 네, 지금 저녁이 있는 삶을 살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좀 개인적으로 불행한 우리나라에서도 저녁이 있는 삶을 살아보자고 대통령도 공약에도 그런 말이 나오고 하는데 민선 8기를 성공하시려면 지금처럼 우리 기자들과의 그 소통을 지금처럼 활발함으로써 또 허심탄회하게 또 알 것을 알게 되고 또 시민들이 알 수 있는 권리를 많이 부여했기 때문에 지금의 시장님이 계시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초창기 때 그 기자회견이라는 게 사실상 형식적이었는데 제가 진흥구 시장님 계실 때부터 활성화를 시키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완주 시장님부터서 지금 많은 활성화가 되고 지금 최 시장님이 자리를 굳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런 문화가 우리 남원에서도 소통을 해야 되겠고 우리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우리 남원시를 좀 본따서 그렇게 활발하게 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건 그렇고 네. 하여튼 뭐 저녁이 있는 삶을 좀 하루씩 만들어 보시고 네. 제가 두 가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과 의과대학의 공공의과대학이 우리 남원에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탄력이 붙을 것 같아요. 그런데 경쟁 제한은 어느 정도 되고 선정 가능성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시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압수수색을 아까 인사 문제 나왔는데 저는 별일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부에 의해서 그렇게 됐겠지만 문제는 없는 거죠. 지금 압수수색에 대해서 좀 크게 문제된 건 없죠. 남원시의 쪽에서는. 질문 다 하십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 여쭤보시면 그러니까 그래서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공공부대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제 공약으로도 좀 말씀하셨고 지금 경쟁이라기보다는 이제 공공부대를 설립한다 손 치면 지금 전남 지역에 하나, 전북 지역에 하나, 그리고 또 아까 인천, 인천 지금 현재 하나 지금 아마 생길 것 같고 참고로 지금 우리 전북권의 지금 이제 공공부대는 상암대학교 의대생 49명입니다. 법안은 지금 이제 제출이 되어 있고 박혜선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상암대학교 의대정원이 지금 이제 전북대학교하고 원광대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대정원을 증원시키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그 의대정원을 용도 변경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안 통과는 문제가 없을 거로 판단이 되고 있고 당연히 우리 남원에 공공부대가 들어올 거로 좀 판단하고 있고 또 이렇게 한다 말씀드리고 싶고 요 얼마 전에 지금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이제 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2031년도나 공약 이행이 가능하다는 보고가 있었다는 언론 보도를 본 바가 있는데
저는 거기에 대한 충분한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한에 오게 되면 2027, 8년도면은 그 대통령께서 하신 고양이 얘기 가능할 수준의 지금 대안을 갖고 있다라는 점. 구체적으로 지금 이제 테이블에서는 말씀드리기 곤란할 것 같고, 차제의 그거는 정부 부처하고 또 여의도에 있는 정치권하고 논의를 통해서 우리 남원에서 지금 대안 제시를 할 예정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이제 압색과 관련해서는 저는 전혀 문제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 인사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그 압색을 했는데 비리, 부정청탁 이게 있었다 그러면 문제가 있겠죠. 그런데 절차와 과정 중에서 지금 현재 언급이 되는 부분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참고로 인사에 관련되어 있는 승진 심사는 인사위원회에서 합니다. 그 인사위원장이 결정을 하죠. 저는 재가를 합니다. 그 과정 중에서 이제 그 몇 가지 사안을 말씀드리자면, 뭐 지금도 조사 중에 있지만, 실제 이제 지금까지의 인사 반응이 뭐 내용도 다 알고 계시니까 말씀드리면, 지금까지의 그 인사 반응이 수사 진행 중인 수사 개시 통보를 함으로 인해서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걸 가지고서라도. 솔직히 이제 작년에 1년 전이죠. 그 여건이 있기 전까지 저도 또한 거기에 동의를 했었고, 왜냐하면 공직자의 항변권도 있다고 좀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시점이 있고 난 뒤에 사회적 이슈가 음주 운전으로 인해서 승진자가 결정이 되고, 물론 하루 만에 이제 원상회고를 했습니다.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돼서 이거는 제가 다시 인사위원장한테 제의 요청을 했고, 그래서 제의 요청한 결과 그 당의 당사자에게 승진 취소 의결을 해서 이제 승진 취소가 된 바가 있습니다만, 수사 개시 통보를 했다는 사실만 가지고 당사자에게 그 불이익을 줄 수 없는 규정이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공무원 임용령 공무원법 73조에 의하면 수사 개시라는 그 이유 때문에 인사 불이익을 줄 수 없다라는 규정이 아니고 주지 않을 수도 있다. 지금까지 관행이 또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불이익을 안 줬었는데 불이익이 안 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당사자가 그 술을 안 마셨다고 하고 있고, 또 음주 추정 거부했다는 그 사실 여러 가지 논쟁의 거리가 있기 때문에, 물론 1심에서는 판결이 나와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그걸 결정했을 당시에 상황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제가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어떤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 다음에 이제 차제의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그 사회적 이슈로 인해서 남원시의 또 타 공직자의 명예에 실추가 된다고 판단이 돼서 세 가지 주목, 즉 뇌물, 성비위, 그리고 음주 운전에 대해서는 수사 개시 통보됐다는 사실만 가지고서라도 인사상 직위의 해제 등을 다 포함을 해서 징계 절차를 받겠다고 제가 공언을 했기 때문에 그 시간 이후부터는 그런 사례가 없다는 말씀드리고, 압수에게는 저는 뭐 모르겠습니다. 1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못 오고 있다가 그렇게 압수이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궁금합니다. 다만 우리 남원시 행정의 인사 담당자하고 인사 담당 팀장하고 담당 부서장이 지금 현재 그 압수를 받고 했는데, 저는 이거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두 말씀드린 대로 비위 또는 그 청탁 이거에 관련되어 있는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모를까. 우리 남원시 지금까지 제가 취임한 이후에 비위나 청탁이 없다는 것, 모든 걸 그런 것이 약속될 수 있습니다. 저는 문제가 없다고 확연히 말씀드리고, 저도 좀 의구심입니다. 왜 이제 와서 이러는지. 1년이 지난 뒤에 내년에 곧 선거인데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여쭤봐주십시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잠깐만요. 다음 다음 기자님 다음 말씀해 번 주시기 하셔야 되니까. 바랍니다. 저 이렇게 다음 번 진행하시면 안 하셔야 되고요. 아니 질문하셨으니까 네, 다음 다음 하시면 기자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잖아요. 아니 우리 기자님이 대답할 것은 아니잖아요. 전북중앙시 장기자입니다.
저는 만인공원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 이제 건의를 한번 드리려고요. 지금 남원이 지금 요즘에 매스컴 보면 날씨가 굉장히 덥다고 나와요. 남원이 좋지 않은 그 살기 좋은 도시로 4, 5번째 들어가는데 그 날씨가 덥다고 계속 나와요. 거기 일기예보에. 그래서 그게 방안이 없는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기 만인공원 쪽에 거기 공원 조성에 있어서 예전에 그 최중구 시장님이 할때 그 남원 시민 헌수 운동을 했었어요. 그래서 좋은 성과를 가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생각도 좀 해주셨으면 하고 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남명도라고 해서 용두산성 가다 보면 중간 지점에 한 300년 된 노송이 있어요. 근데 녹록길에 있는데 너무 아까워요. 그래가지고 좀 옮겨 심어가지고 좀 활성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날씨는 근데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네. 기후 변화의 시기, 기후 위기 시대인데 이번에 지금 요 며칠 동안 이제 계속 그 폭염 때문에 이제 저희 내부적으로 이제 재난 상황을 인지를 하고 우리 안전재난과에서도 이제 어르신들, 우리 시민들에게 이제 불자를 통해서 외출을 삼가하고 특히 이제 외부 행사에 대해서는 좀 자제를 해달라고 필수 불가결한 사항을 제외하고 하지 말라고 이제 했지만 우리 그 어르신들께서 이제 특히 취약계층 어르신들께서 원열 환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폭염에는 그야말로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우리 경로당을 지금 이제 가능하면 이용을 하셔서 풀 에어컨을 가동을 하고 해서 여름철에 더위 먹지 않도록 준비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자원봉사 단체에서 사실 이제 이렇게 그 냉수를 포함해서 지금 이제 보고를 하고 있고 우리 보건소에서도 지금 이제 잔뜩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만인공원 조성을 하기 위한 헌수 운동에 대해서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제 만인공원 조성 사업은 지금 설계가 완료가 돼서 지금 이제 진행 중에 있는데 만인공원 조성에 사실 이제 헌수도 중요하고 나무를 기증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나무는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시민들의 힘으로 만인공원을 좀 조성을 하고 싶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시민 모금 운동을 지금 이제 우리 하반기 때부터는 준비를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벽돌 한 장이라도 우리 남원 시민들께서 또 남원을 사랑하는 우리 예한민들께서 또 뭔가 좀그 작은 정성을 합쳐가지고 만인공원을 조성하는 것도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구슬이 소말에도 깨야 보여라는 속담이 있는데요. 네. 시장님이 너무 열정적이어서 일을 너무 많이 보내놔야 했다고 할까요? 네. 근데 임기가 단연히가 1년밖에 안 남았어요. 1년도 안 남았어요. 네. 어떤 앞선 순위를 어떻게 결정해서 어떻게 해결하시고 좀 마음을 생각해. 네. 아까도 이제 우리 저기 서성호 기자도 이제 언급을 하셨지만 제한된 그 인적 자원을 가지고 지금 저희가 사업을 이제 너무 광범위하게 일을 해나가고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공모 사업들을 그 선정이 돼서 이 사업들을 수주를 해왔지만 이걸 어떻게 디테일성을 가지고 이제 만들 것인가가 그 사업의 실효성에 그 굉장히 문제가 된다라고 실효성의 관점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하나씩 디테일을 좀 따져나가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것 때문에 정신이 없고 우리 공직자들이 고생하고 있는 게 이제 제가 사소한 것도 지금 이제 묵과를 못 하고 있고 하나씩 챙기다 보니까 일이 많아지고 있는데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이걸 숫자적으로 하기에는 너무나 지금 남원이 갖고 있는 게 없고 또 남원이 지금 현재 위기에 지금 놓여져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대학교 먼저 하고 난 다음에 또 스마트폰 따로 하고 또 아트밸리도 따로 하고 또 교육발전투도 따로 하고 바이오산업 따로 하고 이걸 하려고는 15년, 20년 걸릴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거를 어쩔 수 없이 지금 현재 궁예지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제가 우리 공직자들한테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애쓰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있는 이유도 함께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겠다는 말씀 드리고 나머지 자녀 인구와 상관없이 그 세부 실행 계획들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만들어져 있는 또 만들어가고 있는 세부 실행 계획이 앞으로 이제 2, 3년, 3, 4년이 중요할 것 같은데 남아있는 자녀 인구까지는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직자분들의 실력이 정말 일시월장이라고 정말 많이 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 공직자들이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전민일보 최희철 기자입니다. 네. 교정시설 유치 관련해서 네. 진행 상황이 좀 궁금합니다. 지금 교정본부가 지금 그 들어오는 그 일대의 지금 인프라 시설, 이제 우리 남원시가 부담해야 될 인프라 시설은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해서 추진 중에 있고, 저희가 연초에 다시 한번 이제 재방문을 통해서 사실 그동안에 교정본부가 이제 예산성 문제가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산 요소를 통해서 지금 현재 가시화시키고 있고, 지금 사업이 정상적으로 이제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교정본부가 들어설 수 있도록 지금 저희도 남원시가 부담해야 될 말씀드리고 인프라 시설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점만 말씀드리겠고, 구체적인 내용 별도로 사주에 한번 좀 저희가 언론에 배포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전주의 저쪽에 김민수 지금 네, 정부일보 최동재 기자입니다. 시장 취임하신 이후로 뭐 어떤 인재학당이나 교육발전 특구 같은 그런 교육 지원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예전에 비해서 교육 환경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 체감은 돼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지역에서 통합중학교 논의가 좀 진행 중이다가 입지 선정 문제로 주민들 간 의견이 조금씩 엇갈리면서 이게 진전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떤 행정 차원에서 중재나 네. 협력이 가능한지 네. 또 개인적인 입장은 어떠신지 조금 여쭤보고 싶습니다. 좋은 질문이십니다. 그 통합중학교를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저는 이제 알고는 있었고, 지금 서남권에 지금 현재 그 성동 금지 대강 주생까지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수지까지죠. 근데 이제 그 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서로 간에 이제 갈등의 시간을 겪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점은 절차에 좀 그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각자의 그 주민들께서는 자기 지역 내에 그 중학교가 통합되기를 희망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그 과정에 좀 아쉬움이 좀 많이 난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 갈등을 그 시 행정에서 나서서 하기에는 좀 그건 좀 숙고를 해봐야 된다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개인적인 사견을 물으셨는데 시장의 직무를 떠나서 뭐 일부는 이제 시장으로서도 이 통합에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말 그 숙고를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전에도 우리 기자님께서 언급을 하셨지만 교육 환경입니다. 내가 살고 싶은 곳이 수지일 수도 있고 배강일 수도 있고 금지일 수도 있고 성동일 수도 있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물론 고등학교는 시내 중심권입니다만 그게 구성되어 있지 않으면 그 살기가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런데 그 교육 환경을 우리가 이제 아까도 잠깐 초기에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젊은 사람들이 지역에 와서 좋은 일자리를 찾고 내 아이를 낳고 교육하는 환경이 충족되지 않으면 남원을 뜹니다. 그 교육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사교육 때문에 지역을 떠나는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인재학당을 지금 조성을 해서 지방소멸 대응 기금을 가지고 인재학당을 만들고 있는 이유가 그 이유에 있는데, 중학교 통폐합에 대해서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교육청에서는 학생 수가 급감하고 있고 차제에 이제 학생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판단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거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학교를 통폐합하는 것보다는 우리 행정 주도로 해서 지역 내에 젊은 사람들이 학생들을 동반하고 있는 젊은 사람들이 지역 내에서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단 한 명의 학생이라도 있으면 통폐합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숙고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교육 환경이 정말 중요합니다. 의료 환경도 매우 중요하고 모든 것들이 중요한데 이 교육 환경이 충족되지 않으면 지역을 끌 수 있는 환경도 없기 때문에 매우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또요. 네, 전주의 김민수 기자입니다. 복지관에서 잠깐 얘기를 드릴게요. 네. 지금 제가 시에서 받는 모든 보도자료를 잘 정리해서 읽어보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아까 시장님께서 보건소 뭐 어쩌고저쩌고 전부 복지를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읍면동에서 복지를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숫자는 적은데 지금 정부에서 요구하는 것 또는 시에서 요구하는 그 복지를 맞추다 보니까 가르는 대로 그 어느 마을 이장이 우리 동네에 이런 분이 계신다고 얘기하면 쫓아가야 돼요. 그래서 누가 쫓아가느냐? 복지팀에 쫓아가거든요. 근데 인원이 없어요. 하루에 한 분만 생겨도 괜찮은데 그 다음에 지금 시장님께서 강조하시던 일일가구 소통 행정에는 맞춤형 복지팀이 반드시 동반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원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뭘 실질적으로 야 이런 게 있는데고 아이고 깜빡했네 안 왔다고 내가 이해하고 바쁘니까 하고 넘어간다는데 그런 문제 복지를 추진해 주는 건 좋은데 추진해 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더라. 좋은 말씀. 예. 그 다음에 지금 아까 그 노인 비율이 남원이 상당히 높거든요. 고령화 문제가. 근데 관련한 복지가 자료가 추진하고 있는데 자료가 안 나와서 그런지 몰라도 아주 미미해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동네에서 말하자면 기부받은 걸로 이불도 하나 주고 뭐 봉사단체도 만들어준 반찬도 주고 이런 복지 외에는 특별하게 눈에 띄는 게 없어요. 제공해주는 복지가. 양로당에 에어컨 빵빵 틀어준다고 좋은 건 아니거든요. 왜냐면 남자 노인들은 못 가요. 할머니들만 가요. 그 다음에 제가 이것은 공무원들하고 직접 제가 채우는 건데 제가 도시가스가 들어오고 있잖아요. 어느 날 도시가스 비용이 30몇만 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도시가스 항의를 했더니 그렇게 썼다는 거야. 직원이 나와서 확인까지 다 해서 썼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현장에 와서 공무원한테 해당 팀장, 에너지 팀장한테 이래 확인 좀 해주라. 그렇게 됐으니까 어쩔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도시가스에서 검침원들이 태만한 거야. 그 전에 말은 10만 원 나올 것을 검침도 하고 한 4만 원, 5만 원 매겨놓고 이렇게 했어. 그래서 나중에서 뭐라고 하면 분나버드로 조정해 줄게요. 그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런 문제 있어도 공무원들 답이 없어요. 자, 그 첫 번째 말씀하신 그 복지 행정에 관련되어 있는 이런 문제는 저도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원시의 그 공직자의 정원 티오가 1172명입니다. 정규직이. 공무직 포함해서 지금 현재 1,500명 정도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일은 많아졌고 또 일의 깊이도 달라졌고 넓이도 달라졌고 일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 사실 이제 계약직, 시간 선택제를 통해서 이제 계약직을 주로 저희가 많이 활용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저도 이제 23개 읍면동에 이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하고 또 소통 간담을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이제 오늘까지만 내일까지만 마무리가 되겠네요. 근데 복지직에 있는 사회복지직에 있는 직원들이 고생하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고, 그 점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지금 우리 인사행정에 관련되어 있는 직원한테 이제 팀장한테 얘기를 해놨지만 아무튼 지속적으로 이제 계약직을 늘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정규 팀원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복지 환경에 이제 그 세부적인 내용들이 한계 없다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국가가 하고 있는 보편복지와 우리 남원시가 하고 있는 선택복지에 대해서는 지금 확장을 해나가고 있다는 점 말씀을 일일이 진절하기는 하지만 다만 어르신들이 이거를 그 혜택을 찾아서 혜택을 보기 위한 그 안내 이 부분이 부족한 점은 저는 인정을 합니다. 이것도 또한 지속적으로 지금 현재 그 홍보 공고를 진행하고 있다고 도시가스 사용 요금의 편차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네. 우리 행정에 어차피 전체 금액이니까 내야 될 돈을 맞아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제가 공무원한테 이렇게 30몇만 원이 나와서 아니 그 지자체 있잖아요. 도시가스 요금에 관련되어 있는 것은 우리 시하고 전혀 관계 없습니다. 없어요. 없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 얘기가 아니고 요금을 깎아달라 뭐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 예를 들자면은 제가 여기 와서 이제 능력이 좀 있으니까 다행이지만
없는 노인분들이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복권을 근데 그거 제가 도시가스 공사하고 자원 눌려서 늘 떨어져. 그래서 알겠습니다. 공무원한테 제가 그랬어요. 이렇게 나오면 안 되지 않느냐. 네. 이것을 내가 도시가스 얘기하니까 말이 안 먹힌다. 군사로 쫓아가라고 저희가- 했는데 저는 공무원이 도시가스에다가 얘기해서 이렇게 조치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답이 와야 되는데 안 온다는 얘기야. 저희가 시청에서 실적 공문을 보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아니요, 저희가 공무원한테 도시가스에- 요청을 해주면 되죠. 아니 도시가스에다가 저희가 그런 내용들의 시민 불편 상황에 대해서 예를 들어 제안을 실적 공문을 하겠습니다. 보내서 요금 편성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다음 분. 전주로 성기식 기자입니다. 네. 저는 이제 새벽에 거리를 많이 돌아다니면서 가는데 보면 참 나무이 되게 깨끗해서 저는 참 되게 좋아요. 새벽에 빛이 공기도 좋은데 거리뿐만이 아니라 나무 환경이 많이 깨끗해서 저는 참 되게 좋은데 그것이 또 가장 낮은 곳에서도 열심히 일하시는 직원들의 노고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나무는 그만큼은 깨끗하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먼저 소리 말씀드리고요. 저는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학생 수준들 때문에 최근에 이제 학교가 남녀가 전환하는 그런 일도 있었고, 그리고 또 학생을 어떻게 보면 더 유치하기 위해서 학교들마다 해외 여행을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저는 이제 시장님께서 여러 가지 학원 또한 그 복지에 관해서 교육에 관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 경찰 학교와 관련해 가지고 경찰 특성학교를 조성한다라는 것 같아요. 그럼 이 학교는 도대체 어느 학교가 지금 되는 건지 궁금하고요. 한 가지 더는 무엇이냐면 지금 되게 많이 보건 관련해가지고 좀 이야기가 좀 되어지는 부분이 남원 역사와 관련해서 철거나 복원이냐 아니면 그대로 유지하자는 문제들이 있는데 그 어떤 해안이 좀 되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러니까 이 부문의 크기보다 남원성이 더 크기 때문에 지금 이걸 철거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역사 같은 경우에도 그때 당시에 일제시대 때 세워진 것이 아니라 박정희 정권 때인가 그때는 세워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복원을 통해서 그때 당시에 처음에 역사가 이루어졌던 그걸로 해서 그러면 분문보다는 작을 거 아닙니까? 제가 근래 봤더니 오수역 같은 경우에도 되게 작은 규모로 그 오수역을 복원을 해서 그걸 또 공원화 시켰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 문제시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꼭 철거다 아니면 그대로 유지라보다는 우리가 좀 해안을 좀 가져서 좀 좋은 대안을 찾았으면 좋겠는데 시장님 생각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먼저 그 학교 학생들에게 이제 교육복지에 관련되어 있는 것은 이제 사실 우리 그 고향사랑 기부금을 가지고 이제 학생들에게 그 영어 캠프를 보내기도 하고 또 실리콘 밸리를 보내기도 합니다. 우리가 공모 사업을 국비를 가지고 와서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좀 더 폭넓은 그 견문을 넓힐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된다는 것을 판단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좀 넓혀가고 있다는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이제 경찰학교 교육특화도시를 추천하는 건 정확히 보셨어요. 지금 저출생 때문에 작년만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276명의 저기 출생이 있었고 그 재작년에는 253명이었습니다. 결국은 이제 그 학생들이 뭔가 새롭게 그 젊은 사람들이 지역에 머물지 않는 이상 그 학생들이 초, 중, 고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결국은 학교의 통폐합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전국 단위로 보는 것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초등학교, 중학교는 그 지역 내에서 살면서 뭔가 이런 거 교육시키는 거지만 고등학교는 다른 차원의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용성고등학교에서는 스마트팜 학과를 지금 현재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대산에 그 농생명 산업지구 지정받고 에코에 스마트팜 단지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팜 학과를 만들어서 전국 단위 보고 있거든요. 우리 남한에는 지금 27개의 초등학교와 14개의 중학교, 그다음에 9개의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27개, 14개, 9개의 초중 고등학교가 지속성을 가지고 뭔가 이게 조치가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요즘은 지금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9개 중에서 경남축산고등학교하고 국악고등학교하고 제1고등학교가 전국 단위로 학교를 뽑고 있어요, 학생들을. 그래서 나머지 고등학교에 대해서도 뭔가 이 지역 특색에 맞는 이 학과를 개설을 해서
지역 내에 있는 학생만 뽑는 것이 아니고 전국 단위로 학생을 뽑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경찰 특화도시를 만들면 두 개 고등학교가 경찰학과에 관련되어 있는 학생들을 학습을 시키는 여건을 만들어 놓으면 어느 특정 학교가 아니라 이제 용성고 같은 경우에는 예전 농고였었잖아요. 그래서 스마트학과가 되게 것 같고 또 지역 내에서 저 신성장 산업들이 일어나고 있고 또 대학들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인재 양성의 과정들, 특히 고등학생들은 전국 단위로 학생들을 뽑아야 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서거석 전 교육감께서 이제 자리를 비우셨지만 도교육 청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지역 내에 있는 인력의 양성의 방향성을 논의를 다시 할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구역사터에 대해서 지금 논쟁이 일부 계신 걸 알고 있는데 저는 그겁니다. 지금 그 구역사터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제 때 그 만들어진 상태로 그대로 조치가 됐다고는 고민을 할 필요성이 있겠죠. 하지만 그게 지금 현재 화재로 소실이 되고 재건축을 통해서 건축과 재건축을 해서 86년도에 지금 새로 지금 현재 그게 건축됐고 저희가 이제 역사학자라든지 또는 문화재청에 관련되어 있는 기관들 또는 그 관계되어 있는 교수님들하고 상의한 결과 존재가 시절이다. 그게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시멘트 건물이고 또 그걸 가지고 또 뭐 박물관을 쓴다든지 한다고 하는 내용을 봤었을 때 만인공원을 조성하는 목적이 뭐냐? 만인공원이 조성하는 목적이 북문성을 복원하는 겁니다. 그럼 북문성 지금 현재 위치하고 지금 구역사터하고 지금 바로 한 5, 60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죄송하지만 북문성 자체가 굉장히 작습니다. 왜? 고증을 통해서 좀 해놨기 때문에 실증을 통해서 제가 한 바에 의하면 지금 구역사에 비해서 한 3분의 1 정도 사이즈? 네.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면 만인공원을 조성하는 목적이 뭐냐? 구역사를 전치하는 거 아니느냐? 이에 대해서는 이거는 고민을 많이 깊게 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이게 과연 전치 가능성의 무게를 두고 만인공원을 왜 조성하는지만 목적성에 맞게끔만 한다고 보면 그 답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좀 충분히 지금 신중을 기하고 있고 시민들의 말씀도 듣고 있고 또 전치를 하시는 분들 전치를 해야 된다는 말씀도 계시는 분들도 있고 또 전치할 가능성이 없다는 말씀도 계시고 그래서 일부나마 그동안의 어떤 그 스토리 남은 구역사터가 왜 생겼는지 그 구역사터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약간의 그 모델 형태로 해서 이제 좀 만들까라고 이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철길은 지금 현재 존치를 할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철길은 뭐 큰 저희 요소가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방안을 가지고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학계에서도 또는 또 문화재청에 관련되어 있는 분들도 또 시민들께서도 구역사가 굳이 있을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말씀들이 더 주기 때문에 저희들 지금 이제 그렇게 주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하셨으니까. 아니야 그거 말고요. 아까 하셨으니까. 최전북 신문 하셨으니까 말씀하시죠. 최전북 신문 박영희 위원과 지금 시간이 많이 있어서 두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압수수색과 관련해서 질문이 나왔는데 시장님이 이 압수수색이 정치적인 문제와 연관되어 있지 않나 싶어서 좀 뉘앙스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따로 확인되고 있는 사람들을 좀 알고 계신가 조금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요천로, 교정로 가로등파와 관련해서 시민들의 여론이 좀 따갑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측근과 관련된 오해거나 아니면 의혹 같은데 시장님이 이 부분을 어떻게 좀 받아들이고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명확하게 인사 문제에 관련해서 압색은 정치적 의도라고 규명되지 않았고요. 저 정치적 의도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답을 대신해 드리겠고 요천로에 그렇잖아요. 지금 저도 그 이해가 안 가고 납득이 안 가요. 몇몇 사람들로부터 시작되어 있는 우리 측근 소위 말하는 선거에 함께 있던 분이 독점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했다는 그런 낭설을 퍼뜨렸는데 이런 것도 허위사실 공표가 아닌가 모르겠어요. 근데 전혀 무관합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나무 심는 부서가 지금 3개 부서가 됩니다. 3개 부서 넘죠. 3개 부서, 4개 부서가 됩니다. 뭐 도시과, 산림농식과. 나무를 갖다 꽂아요. 공사를 하거나 도로 공사를 하거나 또 거기에 관련된 신설되는 도로가 있을 경우나 또 일부 형상 변경을 할 때 무슨 얘기냐면 그래서 이제 지금 그 기존에 결용되어 있던 수목들이 고사막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도시과에서 작년에 도비를 받아와가지고 그 수목 변경을 하지 않으면 이거는 차제의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이게 고사막이 될 거다. 지금 현재 고사막 존치를 하고 그래서 개선 방향성을 가지고 지금 현재 바꾼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남원에 지금 나무를 제가 표현을 아까 적지 못한데 나무를 식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무를 갖다 꽂습니다. 그러니까 나무를 하나 심으려면 이게 10년, 20년, 30년 뒤에 오래될수록 이 수목의 그 소위 말하는 우아, 수목의 또 뭔가 이게 남는 게 있어야 되는데 남는 게 없는 거죠. 어디에는 소나무 심어놓고 어디에는 뭐 단풍나무 심어놓고 어디에는 또 버드나무 심어놓고 또 어디에는 또 하얀 꽃이 피는 거죠. 이팝나무 심어놓고 같은 도로에도 막 이것저것 다 뒤섞여놨어요. 그래서 남원에 오면 도대체 어떤 정서냐, 어떤 모양새의 그 남원의 모습이냐를 찾기가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도시 디자인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고 있는 것도 지금 바로 그 부분 때문에 지금 그런 건데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하는 건데 경주에 가면 고즈넉한 옛것이 보이고 역사가 보입니다. 남원은 아무것도 안 보여요. 남원은 문화예술이고 역사가 살아있습니다. 이 형태의 건물도 간판도 도시에 있는 가로수도 이런 것들이 일관성 있게 계획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은 건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됐다는 점 그리고 제 측을 보고 약속드립니다. 말씀드립니다. 제 측근이라고 표현한 그분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재로 쓰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네. 그건 진짜 남설이고 그야말로 이거는 진짜 허위사실 100% 볼 수 있나요? 모르겠습니다. 원인자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음의 정도로 벗어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음의 정도를 다 벗어났어요. 조금 우려심이 됩니다. 전혀 사실과 무관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 아까 나왔던 그 부분인데요. 네. 학교 통폐합 문제인데요. 네. 지금 인월면에 가면 벌써 프랜카드가 붙었거든요. 네. 통합 반대한다는. 그래서 지금 뭐 인월 운봉 아양 산내면에 4개면에 중학교 통폐합을 반대한다는 그런 프랜카드가 붙고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해서 제가 그 교육체육과로 한번 문의를 했더니 또 시에서는 모르고 있는 내용이에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프랜카드가 붙었다는 거는 이제 벌써 지역 간 갈등이 조금 조장이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 좀 알아보시고 네. 뭐 지역이 뭐 공청회를 한달지 어떤 그런 투명하게 해서 지역 간의 갈등이 좀 조장이 안 될 수 있게끔 좀 조치를 좀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초등학교, 중학교는 이제 교육지청에서 지금 주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관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은 거고 다만 행정의 책임자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능한 준치를 하는 게 맞다. 가능한 통폐합하는 것보다는 초등학교, 중학교가 어렵더라도 교육지원청에서 이제 유지를 하기 위해서 또 학생 수 재료에 있었을 때에 대한 대책을 지금 강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존치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래야만이 예를 들어서 뭐 아까 선악과를 잠깐 말씀드렸지만 동북권 같은 경우에도 아영 1월 설레 운봉까지 통폐합시켜버리면 이거는 저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중학교를 가기 위해서 아영 저 끄트머리 동네에 있는 거기가 무슨 마을이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그 마을에서 예를 들어서 1월 끄트머리나 운봉 쪽에 초입에 중학교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30분 자가 이용을 하거나 아니면 스쿠버스를 활용해야 된다는 얘기가 드는 건데 저는 그건 좀 신중하게 기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소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교육지원청에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시장의 입장으로서는 시민들이 불편하고 또 학생들이
유학 형태의 출퇴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좀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그 지금 스쿨버스도 그 포함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제- 예산이 뭐 200원 와 있는데 그거 갖다가 어떻게 근데 이제 아니 그 저는 이제 이 교육지원청 소관이기 때문에 다만 시장의 개인 소견을 말씀드린 거고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 지역 일이니까 나중에는 행정에서도 이렇게 힘을 보태서 되게 잘 질서를 잡아줬으면 좋겠어요. 뭐 개인 몇몇 사람들이 해가지고 반대를 해가지고 휘둘려가지고 이렇게 보는데 그것을 행정에서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중을 신중성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거 더 없으실까요? 없습니다.